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벳의 이학범 대표.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함께하셨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살짝 반응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재미있는 영상을 올려봤는데 네, 데모 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네. 주변 반응들, 솔직한 반응들 어떻던가요? 주변 반응이 재밌다. 진작에 그렇게 하지 그랬냐.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고 그냥 이슈 하나를 갖고 막 그냥 얘기하는 그런 컨셉으로 오늘부터 바꿨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단신 뉴스를 했었잖아요. 앞에 눈 돌아가는 뉴스라고. 저희가 컨셉을 바꾸고 나니까 화면빨도 훨씬 제가 예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아니라 문하나님이 원래 약간 말을 막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욕도 막 하시고 말을 거칠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원래 모습대로 돌아왔다. 방송이라고 막 그렇게 없는 얘기 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뭐 문하나님 모습은 차차 시청자분들이 알아가실 테니까. 왜 이러지 오늘? 해보자는 건가? 네. 예, 첫 시간부터. 네, 아마 그 데모 영상을 보신 분들은 네. 저희가 얼마나 광고에 목말라 있고 협찬에 목말라 있는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네. 오늘쯤 되면 뭐 책상 위가 미어 터질 정도의 협찬이라든지 하다못해 제 개인 선물이라도 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자막에 협찬을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가 안 적혀 있어갖고. 우리 감독님이 잘못하셨구나. 저는 근데 일단 지금 들려오는 소문은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제 반응은 조금 좋다. 누가요? 저요.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무슨 소리? 뭐 소개팅도 들어오고 있다 뭐 진짜요? 이런. 대박이네. 나는 총각 수의사가 그렇게 좋더라. 슬슬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저희가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네,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네. 수의대 학생들도 진로와 관련해서 좀 고민에 접점에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싶은데 동물병원의 대형화 추세에 대한 네.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오늘 주제를 동물병원 대형화로 정했는데 지금 뭐 대형 동물병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7, 80평이면은 큰 병원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7, 80평은 명함도 못 내밀고요. 이제 뭐 100평 넘는 병원이 매달 막 생기니까 각 지역에. 그래서 아니 자꾸 평수로 얘기하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흔히 로드샵이라고 하는 왜 가서 아이를 진료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안에 조금 애견 용품들 이렇게 진열돼 있고 요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 칸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뭐 2칸 정도 해가지고 3, 40평 이런 병원이 일반적으로 많았죠. 지금도 아마 그런 병원이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요즘에는 그런 병원이 많이 안 생긴다는 거죠. 요즘에 큰 병원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서울에도 있고 뭐 수원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건물 하나가 다 동물병원이에요. 개인 동물병원. 개인 동물병원이라 하면 그러니까 대학병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병원을 차리는데 여러 명이 뭐 동업을 하는데 크게 차리는 거죠. 크게. 그렇게 따지면은 그 동물병원의 대형화 추세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진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한 4, 5년? 그러니까 원래 2000년대 초반에 한번 대형화 붐이 불었어요. 근데 그때 대형화라고 하면 50평 이상. 근데 요즘에 말하는 큰 병원이라고 하면 몇백 평. 최근에 뭐 400평 넘는 병원도 생겼고 뭐 건물 하나 다 쓰는 병원도 줄줄이 생기고 있고 지역마다.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동물병원 하면은요. 네. 저희가 그냥 길을 걷다가 보면은 만나게 되는 그런 동물병원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병원에서 할 수 없는 뭐 중증의 수술이라든지 네. 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든지 요럴 때 이제 가는 2차 병원 정도. 그게 이제 그 정도가 대형 병원이지 굳이 동물병원이 그렇게 커져야 되나? 또는 큰 동물병원? 아직까지는 이제, 네. 저희한테는 좀 익숙치는 익숙지 않아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지적을 하신 게 지금 2차 병원 얘기를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사람처럼 1, 2, 3차가 지금 구별이 돼 있지 않아요. 동물 쪽은. 사람 쪽은 뭐 1차 병원, 2차 병원 규모나 이런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 레퍼 보내고 2차, 3차 보내는데 동물병원은 그런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리 병원은 2차 진료까지 한다 라고 표방하고 그런 병원이 있으면 그냥 작은 병원이나 1차 병원에서 레퍼를 보내는 거지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인위처럼 전문의 제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구별 안 되는 것도 있고 전문의 제도도 없기 때문에 수의사가 1명이든 수의사가 10명인 병원이든 다 종합병원이거든요. 전부 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명칭을 종합병원이라는 공식 네. 명칭을 사용하나요? 종합동물병원이라는 명칭 쓰는 데도 많은데요.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일반 동물병원이 다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100%. 왜냐면은 수의사가 1명이어도 보호자가 가서 거기서 수술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과 진료도 보고 진단도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
병원이 딱 수의사 한 명밖에 없어. 아 그럼 저기는 백신만 맞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호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그냥 동물병원 하면 수의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쵸. 보이는 동물병원을 달려가거든요. 작은 병원도 큰 병원도 다 종합병원인데 이제 큰 병원을 가면 수의사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전문화가 되고 기계도 더 많고 뭐 진료실이 다 과별로 따로따로 있고 하는 거죠. 훨씬 전문적이긴 하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걸 이슈화 오늘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수의사가 내가 6년제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까지 가면 오래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이 전문성을 정말 발휘하고 싶어갖고 야 내가 진짜 어려운 케이스도 다 해본다. 나는 수의사로서 이걸 내가 다 펼치겠다. 이래서 큰 병원이든 24시간 병원이든 좋은 시설을 해 병원을 하면은 인정.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좋은 자리가 없고 작게 하면 차별화가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아씨 병원 차릴 데 없는데 어떡하지? 야씨 모여서 크게 차리자. 이거는 정의가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동물병원의 대형화가 철저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일반 수의사들 있잖아요. 일반 수의사들. 부자가 아닌 수의사들. 그러니까 빚내서 병원 차리는 수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빚을 끌어 모아가지고 몇 명이 모아서 막 7, 8억 만들어서 막 10억 그러니까 만들어서 무리해서. 그렇죠. 그게 답이 그게 과연 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뭐 내가 수의대 졸업해가지고 그냥 내가 작은 병원을 차리는 게 별로 생산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득 차원에서. 그리고 그럴 바에야 여러 명이 모아서 야 우리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볼까? 근데 이제 문제는 크게 차리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정말 이걸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다 해서 크게 차리면은 괜찮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크게 차렸단 말이에요. 근데 큰 병원이 다 잘 되냐? 이게 또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친한 친구 3명이 얼마 전에 크게 병원 차렸어요. 250평. 크게 1, 2층으로 크게 차렸는데 부자 수의사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오픈 준비할 때 어떤 고민을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셋이서 그냥 몇십 평 병원 차리자. 그래서 뭐 자리를 알아보러 막 다닌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도 보다 보니까 좋은 자리, 흔히 말하는 좋은 자리는 아직 자리가 없는 거죠. 병원에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자기들도 별로 차별할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다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화시킬 게 없잖아요. 그 사실 동물병원 특화는 쉽지 않아. 근데 사실 특화되는 분위기가 좀 있긴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이 친구들이 365일 24시간 초대형 병원을 차리자. 근데 이게 이런 결론이 저는 수의사로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임상 한 20평의 병원 차려서도 돈 많이 벌고 그냥 하고 돈은 꼭 많이 못 벌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임상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분명히 진짜 언제적 얘기야. 진짜요. 지금도 사실 대형 병원보다 제가 아까 말한 그냥 20평 뭐 40평 이런 병원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크게 대형 병원을 차려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밤새고 병원은 적자를 오랫동안 보고 몇 억 빚이 있고 이거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형 병원이 답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작게 차리더라도 할 것만 좀 하자. 그러니까 1인 병원이 예전처럼 막 내과외과, 상과, 뭐 영상학과 좀 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1인 병원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20평짜리 병원을 하더라도 특화시켜서 하자. 특화시켜서 할 것만 좀 하자. 그러니까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 것만 좀 하자. 실제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만 진료하시는 병원도 생겼고 동물 치과병원, 그다음에 귀병, 피부병만 하는 병원도 생겼고 다른 진료를 하긴 하지만 거의 귀병, 피부병만 하고 그런 병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형화, 24시간, 몇백 평 이게 답이 아니라 내가 다 하지만 그중에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좀 특화시켜서 그거에 좀 집중하자.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의 인식이 인이처럼 이렇게 특화된 병원을 먼저 찾아가는 인식이 아니고 내 아이가 어디가 구체적으로 불편한지를 아직을 정확하게 우리가 자가진료를 못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봐야지 이 아이는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그냥 그걸 다 봐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빨리 데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가까운데 그런 병원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큰 병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를 가려고 하는 심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더 깨끗하고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 심지어.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게 아직 인식이 확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진짜 가격 차이가 안 나긴 해. 가격 차이가
솔직히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비싼 데도 물론 있고 한데 요즘에 근래에 새로 생기는 대형 병원을 보면은 운영이 힘들어지면 가격도 싸게 하는 그런 데도 있죠. 그러니까 박리담회로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큰 병원이 생겨서 정말 24시간 진료하고 작은 병원들이 밤에 문 닫았을 때 응급 진료 좀 그러니까 그런 거 커버해주고 같이 가면 좋은데 크게 차려놓고 경쟁을 한다. 이러면은 이게 수의사 간의 병원 간의 갈등까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1인 병원 체제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은 어떤 고충을 호소하고 계시는지. 대형 병원을 싫어하시죠 많이. 그러니까 상생하는 그런 병원들은 좋아하는 대형 병원이 생기면 그건 괜찮은데 뭐 레퍼도 보내고 이건 좋은데 그냥 자기 주변에 큰 병원이 들어오니까 되게 두려워하고 계시죠. 그럼 지금 수의사 본과 4학년 나중에 진로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큰 병원에 취직하고 싶지 않아요? 저 친구는 큰 병원이 조금 더 생각이 좀 괜찮긴 하죠. 개인 병원 1인 하는 것보다는. 그쵸? 왜? 사실 예전에는 동네 뭐 슈퍼 같은 것도 작게 하다가 이제 또 대형마트 많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동물병원도 좀 크게 가지 않았나요? 지금 수의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대형 병원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또는 내가 정말 내가 이쪽 전문을 좀 살려가지고 임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수의대생들. 아니 그러면은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임상 수의사 예를 들어서 대형 병원에 취직해서 내가 한 분야만 그러니까 내가 뭐 석사까지 땄다고요. 내과나 뭐 이렇게 한 분야로 뭐 박사까지 했어. 그 분야에 대형 병원 취직해서 그 분야만 쭉 팠어. 그럼 내 최종 꿈은 그냥 페이닥이야? 페이닥? 내 병원은 안 차려? 내 병원을 안 차려. 차리고 싶은 마음인데 또 그 여건에 또 여건상 또 월급이 안 올라. 예를 들어서. 아니 월급이 자, 저기요. 60살까지 올려줄 수가 없잖아. 아니 극단적으로 학번 얘기를 한번 대표님. 해보는 거야. 아니 왜 이러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 병원이 막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과장급으로 많이 데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공자들을. 네. 지금은 되게 좋죠. 어디 석사만 하면 막 과장으로 잘 데려가고 월급도 많이 주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거냐 이거. 그리고 내가 과장으로 딱 취직했어. 처음에 내가 아는 것만 막 파. 월급도 처음에 계속 오르겠죠? 얘가 60살 될 때까지 월급을 매년 올려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왜 지금 그 얘기를 할 이유는 없어.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고 모든 있지? 회사가 다 그런 거지. 다 그럼 수의사뿐만 아니라 우린 이미 그런 체제에서 살고 있어. 너무 안정적인. 너무 수의사들이 아주 그냥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당신들은 아니, 이제서야 걱정하는 그 부분은 우리는 이미 그 수십 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이 너무 치열한 게 도래지면서 어쩔 수 없는 저는 현상 같아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다른 분야 수의사들은 다른 분야로 가는 수의사들은 적어서 그쪽에는 수의사들을 막 찾고 있는 거죠. 어디요? 산업동물 이런 쪽은 대동물 쪽 아니면 실험동물, 야생동물 이런 쪽은 그냥 업계, 제약업계나 사료업계에서 수의사들 뽑거든요. 없어요? 이런 데는 그렇게 수의사를 되면- 상시 채용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상시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의사를 더 인적 자원을 데려오기 위해서 더 훌륭한 인적 자원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대우가 더 좋아지겠죠. 그럼 이런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이미 우리 다른 분야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야. 자본주의고 다 다른 분야도 아는데 수의사들이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너무 편하게 살았다. 제가 진짜. 약간 말을 잘못하고 오해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수의대 갈 때 너 이번에도 발렸더라라는 얘기 들으시겠네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병원 되는 게 이런 어쩔 수 없는 추세라는 것도 안타깝고 대형화가 꼭 답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정말 장비 좋은 거 사고 비싸게 뭐 다 사가지고 갖춰갖고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정말 답이 없고 좋은 자리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병원이 있단 말이야. 크게 차리자.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특화할 수 있는 걸 잘 찾아서 경영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큰 병원이 효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병원 하더라도 경영적인 걸 좀 더 갖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맞지. 지금 너무 그냥 큰 병원 차리거나 아니면 대학원 가서 그냥 큰 나는- 병원 취직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말씀인지는 알지만 이미 시장 추세가 사실 대형화로 가고 있는 진짜요? 상황이라면
이거를 지금 학범 대표가 이런 정말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답안을 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한다고 수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학범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형 병원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수의계에서만 못 일어나게 막을 수 있는 도리는 없어요. 아니 이럴 순 있죠.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규모의 경제가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근데 상황이에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과가 똑같았거든요. 치과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막 대형 치과 생기고 막 하다가 망하는 치과들 막 줄줄이 생기다가 임플란트라는 게 하나 터지면서 다 갑자기 치과가 다 뜬 거예요. 요즘 다시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저도 수익의 임플란트가 뭐냐. 사실은 2000년 초반에 동물병원들이 다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심장사상충약이 확 퍼지면서 있거든요. 제2의 심장사상충약이 뭐냐. 아니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다 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대형화를 안 하더라도 뭔가 이노베이션을 하자.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장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선 수의사들은 아유 제가 저 임상을 안 해보고 제가 수의사를 안 해봐서 저렇게 시장 지금 상황을 모른다 물정을 모른다 이러실 것 근데 같아요. 저도 친구들 수의사 많고 맨날 얘기하고 진료 수의사도 있고 원장 된 애도 있고 대형 병원 차린 애도 있고 작게 차린 애도 있고 얘기 다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안타까워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네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아.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아라는 얘기 가장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다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대형 병원 차리세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의 그다음에 특화병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우리 성형외과 같은 것도 가보면은 성형외과 전문의는 하나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 극단적으로 무슨 비만 전문 성형외과도 있고 특화돼 있어요. 맞아요. 그 안에서도 선생님마다. 특화를 막 시키잖아요. 저는 이렇게 특화해서 영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보니까 무슨 다크서클 전문 성형외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특화됐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수의사들도 찾아봤구나. 지하철 광고에서 봤어요. 근데 대형 병원 전에 우리 특화병원, 특화진료, 그다음에 하나만 하는 진료, 병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되고 사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픈 비용 자체도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혼자 차려도 종합병원을 차리기 때문에 오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오픈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의 결론이 그래서 특화해서 약간 하자도 될 수도 있지만 그래 어차피 오픈 비용이 이만큼 든다면 이 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차라리 합쳐서 하나를 제대로 해보자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죠. 네. 그러니까 대형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거지. 그리고 이미 수의대생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거스를 수 없는 시장 진짜요? 논리고 추세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이런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시대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수의계도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폐해라든지 부작용을 좀 줄이고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사 모두가 상생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들의 보호자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의계가 확산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공신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거스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꼭 그렇게 규모의 경제로 가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을 키우려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화병원을 차려도 예를 들어 특화병원이 지금 많이 안 생기는 이유가 특화병원을 고민하는 수의사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해서 안 될까 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과 특화병원을 차렸는데 뭐 수술 케이스가 왔어. 수술 안 합니다. 이게 너무 아까운 거지. 그렇죠? 그렇죠. 환자 한 명을 놓치는 그렇죠.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특화병원이랑 뭐 전문의제도 특화병원 생기는 거, 그다음에 시장 키우는 거, 그다음에 보호자들이 인식 바꾸는 거 이런 게 사실 다 같이 가야죠. 쉽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황당무계, 문하나의 황당한 개소리. 오늘은 동물병원의 대형화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냥 동물병원들이 대형화되고 있구나 라는 한 줄 기사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예. 뭐 이건 수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보호자들 입장에서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하여튼 대형 동물병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그 얘기만 드리고 싶네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이라면 현명하게 대형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요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코멘트. 이거 날리지 마세요, 감독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 받습니다. 협찬 받습니다. 저희 책상 위가 휑하잖아요. 예. 이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사실 광고가 되는데 저희가 그냥 올려놓는 걸로 끝내지 않고요. 들고 게 사료 먹어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 고양이 캔 먹어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의 따뜻한 온정이 위클리벳 황당 무게를 성장시킨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 수의계를 일반인들에게 정말 크게 홍보하고 네. 예, 수의사와 우리 일반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창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와요. 다음 주엔 광고. 네.